예,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는 역시 뉴욕 증시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뉴욕 증시에서 관심거리라고 한다면 빵 종목, 그러니까 기술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만 어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관련한 악재들이 들려오면서 아무래도 좀 변동성 커지기도 했고 시장 자체의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호조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다 보니까 요즘에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예전의 기대감들을 다시 한번 반영해도 좋을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에 대한 변동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 무역전쟁 관련 이슈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남아있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최대 고비는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요즘 시장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실적이 잘 나온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현재 상황 파악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한때 지수를 끌어올린 것도 기술주고 지수를 끌어내린 것도 기술주인데 현재 상황의 기술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난 2월부터 주가가 크게 조정 보였거든요. 그때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소위 팡이라고 대표되는 대표적인 기술 섹터,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시장 좀 안정을 찾으면서 먼저 반등하는 것도 역시 기술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섹터를 좀 줄로 세우면 제일 강한 것은 에너지 주식입니다. 이게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인데요. 지난 한 주에 에너지가 한 7%, 6%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기술주가 3%, 소재 3% 하면서 쭉 그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연하죠.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요. 결국 기본적으로 유가 미국의 어떤 정유회사 이런 것들은 직접 정유도 하면서 유기를 캐보면서 그걸 어떤 유통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 약간 단위가 다르지만 미국에는 갤론이라는 표시를 하거든요. 그 휘발유 넣을 때요. 지금 1갤론당 지금 3달러 시대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를 똑같으니까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여전히 엇갈리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이런 레포트를 어저께 냈는데요. 그래도 믿을 것은 기술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도 보여주면 이게 클라우드 하면서 클라우드에 수많은 반도체가 다 있는 거 표현된 딱 그림인데요. 왜 이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2%대 저금리 시장에서 소위 20배, 25배의 PER 갖고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겠고요. 미국에서 또 제일 많이 지금 현금을 국내건 미국 입장에서 해외에 쌓아두고 있는 것도 역시 기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배당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바이백이라 그러죠. 자사주를 더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기술주가 앞서 있다는 물론 이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넷플릭스가 사상제 효과를 갖고요. 또 하나 오늘 기업 말씀드리면 이게 기술주의 섹터에 속해 있고 안 속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는 상당 분이 많이 하시는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거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많이 아실 텐데요. 그게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오늘 또 주가가 한 7, 8, 9%가 올라가면서요. 오늘 사상적으로 한 방에 갭상에서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의 어떠한 현실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T주, 기술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국내 참여자들은 이제 기술주도 물론 팡 종목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국내 증시에서 IT주가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이 높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세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주도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거든요. 갭상승이면 쑥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독점적인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흔들리고 할 때마다 뭔가 좀 시장의 주도권인데요. 똑같이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기술력, 점유율 다 1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익도 완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에요. 대한민국의 코스피 기준 이익이 9.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불과 1.4%, SK하이닉스 빼면 지금 이익이 늘어난 거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SK하이닉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바로 5월이면 액면 불안하면서 지금의 가격 256만 8천 원이 아니라 어저께 가격이 256만 원이니까요. 5만 원 조금 넘는 거 아닙니까?
5만 원이란 가격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5만 원이 딱 되면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비싸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자제분들, 제 아들, 딸 다 살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예. 한번 사고 안 팔 이유가 없는 친구들이 많죠. 그냥 부모가 사라 그래서 사봤다. 난 그냥 머리 아프다 이거 계속 갖고 있다. 이런 친구들 보면 계속 물량이 묻히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 주식에서 지금 이게 엄청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머스테이브 주식이면 틀림없다. 지금 현재 특히 지금 예. 시대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예. IT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포트폴리오에 안 넣고 계시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국내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 1% 이상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발언들이 있었죠. 미국 증시의 상승세도 물론 그 전날에 있어서 탄력을 받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북 종전 논의 축복 발언,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북미 간의 최고위급 직접 대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감소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제 3,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2,479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전장에서 상승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각종 발언들이 속보로 나오는 모습이었고 또 중국에서도 이제 지준율 인하라는 호재도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아직 우리들에게 종전선언이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 어색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런 만큼 시장에는 더 큰 탄력을 좀 준 것 같아서요. 전반적인 이슈들과 함께 어제 시장 상승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어저께 한 8시 반 정도 이후부터 네. 밤늦게까지 종전이란 단어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였거든요. 제가 뭐 자세히 안 보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뭔가는 제가 보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종전선이 될지 뭐 평화협정 갈지 이런 거는 뭐 정치인들의 몫이고 지금 한미 그리고 북한 이런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주시장에 하나의 크게 뭔가 좀 눌러왔던 상황이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이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표현하면 한반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그때 나온 거고 네. 그 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린 1960년대 중반 이후 50년째 대한민국을 누르고 있던 거거든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PER 지금 10배 정도, 10조 뭐 나오는데 핵심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라 중에서는 몽고 다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럼 주식시장 올라가고 떨어지마다 좀 비슷해요. 좀 PR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도 뭐 고평가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2011년과 17년 사이 보면 한국은 10.5에서 9.8배로 오히려 떨어졌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요즘 2017년 기준이지만 18.6배다. 영국은 15배다. 독일은 14배다. 나오겠고요. 그 다음 거 계속 보여드리면 일본은 16배, 중국 12.9배, 인도 20.7배, 호주 16배. 예,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면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호주가 엄청나게 크게 뭐 경제 성장하는 나라는 아니라고들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호주보다 우리나라가 왜 모자라야 되겠냐? 여기는 안 보여드렸지만 차마 안 보여드렸지만 왜 태국보다 우리가 PR이 낮아야 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확한 답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물론 그 다음에 요인도 있죠. 뭐 배당 성향도 낮고 지배구조가 뭐 좀 불분명하다 얘기했지만 지배구조가 불분명한 것은 개도국은 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 플러스 알파는 우리는 지정학적 위협이 있었다라고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론 평화가 한 방에 한 번에 오진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PR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은 최소한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될 요인들이 앞으로 계속 스케줄이 남아 있단 말이죠.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물론 이제 진짜 성사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딱 그건데요. 어저께 삼성전자 이런 거, SK하이닉스, 뭐 포스코 이런 거 외국인이 사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다만 네. 시대상의 진짜 저평가는 우리 기대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 너희들 평가가 맞다라는 것이 50년을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면 10배는 좀 심하다. 뭐 중국보다 못할 게 어딨냐? 12배 정도 가버리다. 그러면 20%훅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가능성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뭘 사느냐? 대한민국 시장을 사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시장 뭘 살까는 이거는 그냥 법은 아니지만 논리적이나 이거는 정해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항상 벤치마크가 있는데요. 벤치마크는 MSCI에 사는 한국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비중을 말씀드리면 섹터 비중을 보면은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 기술주가 36%, 금융주가 16.5%, 소비재가 11%, 소재 8.9%, 헬스케어 6.7% 정도가 오늘 현재 비중이기 때문에 예. 이걸 맞춰서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을 궁금하실 텐데요. 종목도 그 다음에 화면에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도 오늘 아침 새벽 현재입니다. 네. 삼성전자 23.4%, 하이닉스 5.5%, 포스코 2.7%, 셀트는 2.7%. 심지어 현대차도 늘 말씀드리지만 2.7% 현대차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2대 재벌이란 말이죠. 예. 분명히 수요가 있단 말이죠. 현대차 2.7%, KB지주 2.7%, 네이버도 2.4%. 이런 것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비중이 밸류에이션이 조금만 좋아지면 외국인이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밸류에이션은 빅데이감이고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은 또 다른 용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살 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명확하죠. 물론 전체적인 반도체가 꺾인다 그러면 펀더멘탈은 떨어지겠지만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라고 봤을 때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그 중요성도 계속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이항영의 따기고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거의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지배구조 이슈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재평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항영의 따기고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항영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